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준입니다. 뉴스의 경제면에 다양한 내용의 부동산 뉴스가 참 많이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다소 어려운 내용도 많고요. 또 정보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그 옥석을 가려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저희 황부자 전문가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안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황부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임장 활동을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임장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은평구의 불광역의 초역세권 투룸 아파트와 두 번째 지역인 이 부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두 곳 지역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인근입니다. 유형은 아파트 투룸이고요.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9,900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불광역 인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적인 특징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 은평구가 정말 핫해도 정말 많이 너무 핫하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불광역에서 도보로 30초면 가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닌 투룸 아파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유형으로는 아파트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방 하나에 거실 겸 안방 이런 식이 아니라 방 두 개에 거실이 따로 나와 있고 분리형으로 주방까지 나와 있는 투룸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29제곱미터인데요. 아파트다 보니까 확장이 가능해서 실평수는 한 16, 17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시세는 현재 2억 9,900 정도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특성입니다. 현재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48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불광 5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 그리고 가련 1구역까지 합치면 세 곳에 이 재개발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인구는 한 47만 8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세대수는 20만 3천 세대의 서부권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경기도 고양 및 파주와 굉장히 가깝고요. 거기다 이 주요 업무지구인 마포, 용산, 여의도와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지하철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린 대로 마포, 용산, 여의도 반대로 이 고양이라든지 일산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학군이죠. 불광초라든지 선을여고, 예을여고 등 이 학군이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대형 쇼핑몰 그리고 메디컬 거기다 NC백화점과 재래시장, 영화관까지 이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연신내 상권은 로데오 상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층이라든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이 상권이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불광역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 중에서도 은행이라든지 메디컬, 병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생활권을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이 GTX A 노선이라든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거기다 서부 경전철, 고양선까지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재개발 지역인 불광 5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 가련 1구역까지 합치게 된다면 투자를 하셨을 때 임차인 즉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를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근이라고 해서요. 그냥 단순히 근처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30초라 그러면 뭐 거의 여기랑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세한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 불광역에서 도보 30초면요. 정말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아파트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권이 굉장히 강세인 이 지역을 흔히 얘기하는 슬세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집에서 슬리퍼 신고 그냥 집 앞에 바로 나가서 모든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는 이 슬세권이 형성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이 불광역 같은 경우는 바로 맞은편에 먹자골목, 굉장히 많은 이 음식점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메인 상권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NC백화점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 많은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 메디컬 인프라, 뭐 서울병원이라든지 작은 이 소형 병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불광역은 연신내역보다 오히려 좀 작은 회사들, 소호 사무실이나 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나 이 신혼세대분들 그리고 소형가족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불광 근린공원이라든지 북한산 은평 한옥마을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이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실 수가 있는 곳이고요. 근린공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좀 쾌적한 길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3호선이라든지 6호선을 이용을 해서 뭐 일산이라든지 마포 그리고 주요 업무지구인 바로 종로랑 용산까지도 충분히 집주 근접성이 굉장히 강세인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연신내역에서도 제가 많은 방송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불광역 같은 경우도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종로 쪽에서 3호선을 타고 많은 인구들 그리고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역에서 많은 등기, 즉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소형 주택 이런 것도 많겠지만 불광역 주변에 아파트를 한번 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광은 연신내와도 굉장히 좀 가깝게 위치해 있잖아요. 연신내도 저희가 좀 호재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중에서도 GTX A 노선이 굉장히 핫하다고 하셨거든요. 불광도 당연히 지나가겠죠? 네. 현재 이 은평구의 불광역 바로 옆에가 이 연신내역이기 때문에 이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연신내역 그리고 불광역 라인에는 수혜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호재를 좀 보자면 1인 가구 비율이 상승세라는 것입니다. 뭐 1위부터 25위까지 25개구의 서울 자치구에는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24.44%, 굉장히 많은 비중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이 소형 가족이라든지 소형 가구 그리고 신혼세대 분들께서도 임차를 했을 때 임대 금액은 좀 더 저렴하고 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는 상권을 좀 많이 찾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 비율을 좀 보셨을 때 소형 가구라든지 소형 주택 내지는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A 노선의 이 연신내 구간 착공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이 불광역에서 내지는 연신내역에서 이 종로라든지 DMC역, 이 마포라든지 이쪽으로 직장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빠르게 10분대로 주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GTX A 노선이 연신내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 연신내역과 불광역은 3호선으로 한 정거장 차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정거장만 가셔서 이 GTX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충분히 10분대에 주파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연신내 구간의 착공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인데, 자,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연신내역 구간의 GTX A 바로 409 연신내 구간 자체에 현재 이 착공이 돌입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GTX A 노선이 이후에 개발을 완공을 하게 됐을 이후에 은평구로 이 강남권까지 진출을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께서 반대로 이 은평구로 유입이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됐을 때 이 침체되었던 집값 자체도 많이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신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현재 이 GTX A 노선 때문에 노후된 주택들에서 이 보상 문제로 다툼이 좀 많은데요. 보상을 했을 경우에 금액적을 좀 높게 부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신축으로 지어질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신내역 주변인 바로 이 불광역에도 이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부 경전철입니다. 이 서부 경전철 같은 경우도
같은 6호선 라인이죠. 바로 이 세전역에서 신촌,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까지 총 16.15km를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은평구는 정말 이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평구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서부경전철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주요 업무지구, 이 직주근접성 또한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행 시간은 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교통 편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주변의 부동산, 바로 이 은평구의 부동산 주변의 매매 금액이라든지 이 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바로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서북부 이 연장선 같은 경우는 불광역의 바로 한정거장 다음인 이 독바이역에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 독바이역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 발표가 임박이 되어 있고요. 확정 시 수혜 지역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독바이역 주변에는 사실 주거 시설밖에 없지만 이 불광역 주변에는 모든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리실 수가 있는 굉장히 역세권에 거기다 슬세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교통 자체는 부동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북의 이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까지 갖춰지게 되면 이 은평구의 연신내 내지는 이 불광역의 날개를 다는 수준의 굉장히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부 경전철과 신분당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아실 필요성이 있겠죠. 알아볼 필요성이 있겠죠. 현재 이 많은 인구죠.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인구 중에 60%인 29만 명 이상이 현재 이 서명에 참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라든지 이 기획재정부까지 현재 이 서명 운동을 하신 이 서명을 전달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거기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많은 당의원들이 공약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 빠르게 추진될 예정으로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프리미엄 도시로 변모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가련 1구역 재개발입니다. 현재 뭐 대조라든지 불광이라든지 뭐 가련 이렇게 재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가련 1구역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좀 많이 낙후되어 있던 이 가련동의 새로운 모습과 생활의 질과 삶의 형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고요. 이곳에 정부 균형 발전의 이 정책 그리고 은평구 구시가지의 재개발 호재 등 굉장히 많은 호재들, 교통 호재들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자면 연신내에서 불광역 이 라인에 세 곳의 이 재개발 지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주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은평구에서 공급률이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임대 금액이죠. 임대 금액 역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불광역 맞은편에는 서울혁신파크라는 복합문화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서울시립대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서울시립대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 젊은 층이라든지 이곳에 연구실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연구원이라든지 교수진이라든지 정말 많은 인구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역 자체에 맞은편에 있는 이 서울혁신파크가 어마어마하게 상권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주거 환경까지도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를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이 불광역에 대해서 꼭 선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광역 30초 역세권 그리고 GTX A 노선 재정비 사업 외에 다양한 장점들 저희가 한번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또 고르실 때 잊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네, 항상 저는 이 황부자, 서울경제TV 황부자에서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로 바로 이 유명 지역보다는 유망 지역으로 이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액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통 호재 및 수혜 가능 지역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신내역에 GTX A 노선이 들어선다고 해서 연신내역만 수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불광역이라든지 독바이 라든지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역에 따라 등기가 어떤 종류인가를 꼭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다세대 주택 또는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파트만큼 투자를 했을 때 이 등기가 중요한 것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아파트가 이 등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등기가 어떤 종류인가 잘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주변 상권에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오는지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상권에도 많은 임차인들이 있겠지만 현재 이 불광역 주변에는 종로라든지 이 직장인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만큼 임차인들이 속색이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권에 어떤 임차인들이 많이 오는지를 꼭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은평구 불광역 주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세 분석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현재 이 불광역 주변에 아파트가 많은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아파트들이 점진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2억 9,900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를 냈을 때는 임대 금액가 2억 5천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서울시 은평구의 불광역 초역세권 투룸 아파트 실투자 금액은 4,900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를 냈을 때는 보증금 2천에 8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했을 때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5,900에서 1억 7천만 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광역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지하철 1호선 부평역 역세권 3룸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57제곱미터고요.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부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역세권이라고 하고요. 인근에 또 업무단지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벨리 접근성도 굉장히 좀 우수한 곳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지역인지 일단 특성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 두 번째 매물 역시 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는 인천 지하철 부평 초역세권입니다. 부평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정말 초역세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형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3룸,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전용 약 57제곱미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약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평 역세권 주변에 위치 특성이라든지 이 지역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현재 인구는 약 50만 명이 좀 넘는 50만 7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대수는 21만 세대 정도가 되고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죠. 7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평역 주변으로는 소형주택이라든지 역시나 이 방 3개가 되더라도 굉장히 소형주택들이 인기가 많고요. 부평역 주변으로는 사무직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부평 지하상가가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상주인구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도 이 지하철 1호선을 이용을 해서 부평역 그리고 7호선 부평구청역을 이용을 해서 부천이라든지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생활 편의 시설은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도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학군이라든지 교통, 문화의 거리,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인 곳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바로 GTX B노선입니다. B노선이 부평역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톡톡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평 자체의 이 주변에도 직장이 굉장히 좀 많지만요. 접근성 또한 굉장히 또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입지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부평역 바로 맞은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역을 이용을 해서 1호선이죠. 바로 구로라든지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충분히 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 부평구청역을 환승을 하게 되죠. 바로 이 부평역에서 인천 지하철을 타고 부평구청역을 이용을 해서 7호선인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반포 내지는 강남까지도 충분히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교통의 핵심이 되는 이 부평역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부평 재래시장이라든지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해물탕 거리 정말 많은
많은 거리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 대형 백화점까지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로서 그리고 슬세권으로서 톡톡히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로 이 학군까지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까지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생활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부평역에서 도보 2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3분 거리, 대형 백화점까지 3분 거리, 그리고 각종 쇼핑 및 생활 인프라 시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도 바로 이 5분 내외에 굉장히 부평 최대의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로 이 부평 지하상가인데요. 점포수는 약 1,450개 정도가 되고 하루 유동 인구만 해도 약 16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들 여러 가지를 따져보자면 정말 이 부평역만한 상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탄탄한 상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이 주요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일단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교통 호재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뛰어나질 거다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한번 호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요즘 뭐 투자할 때 교통 호재하면 뭐니 해도 이 GTX 노선이죠. 자, 이곳 역시 GTX B 노선이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당당히 통과를 했고요. 2027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2022년도 말에 공사를 해서 6개월 정도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말에 공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 GTX B 노선이 요즘 날개를 달았죠.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강남 남부 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까지 이곳 많은 이 국회의원들께서도 현재 이 강남 남부 광역 급행철도와 연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GTX B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송도에서 지나서 인천시청 그리고 부평 이후에 서울역과 잠실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전에는 이 GTX B 노선이 서울역으로만 가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부평역에서 충분히 강남과 잠실까지도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주파가 가능해질 것으로 봤을 때 이 부평역 주변의 수에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이 호재입니다. 부평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거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이곳에 시민들의 여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이 공원 자체가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화복합파크, 복합 공원들이 들어선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 부평구는 인천시와 캠프마켓 활용 방안을 위한 TF를 구성을 해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과 공청회, 설명회, 오픈 행사 및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주변의 공원 그리고 근린 생활 시설들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많은 관광객도 유입이 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굴포천 복원 사업입니다. 현재 이 굴포천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청계천처럼 들어선다라는 내용인데 현재 이곳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복개를 해서 밑에 흐르고 있는 이 굴포천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시각적으로도 깨끗해지고 길 자체가 쾌적하게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 이 연장을 하게 돼서 이 연장을 하고서 이 부평 구청역까지 바로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대상지와 관련된 중앙부처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 통합적 마스터 플랜을 구성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곳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자체, 즉 정비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정비 사업은 정비 사업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높게 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스마트 시티라는 곳이 바로 이 밑바탕이 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이곳에는 기존의 주차장을 복개를 해서 주차 시설을 없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 로봇 주차가 들어서게 되고요. 도시 경관 및 보행 여건을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안 등 여러 가지의 사업들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현재 이곳은
부평 IC와도 가깝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을 해서 서울권으로 진출을 하는 많은 차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평 IC에서 신월 IC까지 지하화 사업이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8차선 도로를 이 지하 6차로와 지상 6차로로 해서 총 12차로로 증설을 할 계획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행 시간 그리고 연료비 절감 등으로 연간 1,350억 원의 편익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 부평이라는 도시의 네임밸류를 향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교통 호재라든지 생활권의 인프라 그리고 생활 상권 자체가 변화하는 이 부평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빠르게 선점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양한 호재들이 있는데요. 역시나 부평에도 GTX 호재는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노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 이번에는요. 역시나 체크포인트 짚어봐야겠죠? 네, 현재 이 부평 오피스텔의 체크 포인트는요. 바로 첫 번째는 이 부평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매매 가격의 오름세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부평이라는 지역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상업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멀리 하실 필요성이 없고 앞으로 추후에도 이 매매나 이 거래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서 비규제 지역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인천 같은 경우는 8년짜리 장기 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종부세라는 거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는 GTX B노선의 전망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GTX B노선 호재죠. 자, 이 교통 호재에 의한 투자 흐름을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GTX B노선이 앞으로 들어선다고 했을 때의 가격과 진행이 2022년에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됐을 때의 가격 그리고 완공이 됐을 때의 가격 정말 이 몸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만큼 금액이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평역 주변의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꼭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평역 바로 뒤쪽에도 많은 재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평역 주변의 공급과 수요 꼭 알아보시고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그 지역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세 분석 빠질 수 없겠죠. 네, 현재 이 부평역 초역세권의 주거용 쓰리룸의 현재 시세는 2억 3천에서 2억 5,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를 냈을 때 임대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세했을 때 임대가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금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굉장히 소액입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를 냈을 때 보증금 2천에 80만 원, 대출 금액은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금액 자체가 좀 높습니다. 1억 8천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금, 월세를 받는 실투자금도 굉장히 소액입니다. 2,500에서 3,000만 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광역과 또 부평역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 또 여기서 보내드려야겠죠.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입니다. 자, 오늘은 신정동에 위치한 투룸 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또 부동산 뉴스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이슈 살펴보기 전에 알짜 지역 하나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5호선 신정역 인근에 위치한 투룸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9제곱미터,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네, 5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신정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고요. 자, 양천구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목동, 그 옆에 위치한 곳일 것 같아요. 한번 지역 분석부터 해보도록 할까요? 네, 양천구 목동이죠. 목동 옆에 있는 신정역에 있는 투룸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형은 투룸 주택이고요. 투룸에 그러니까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전용은 약 29평방미터입니다. 10평도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주택은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사용 면적은 14에서 15평.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지역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양천구는 인구가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한 5만 세대 되고요. 신정, 뉴타운 등 많은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집값산독 선도 지역으로 해당되어 있어요. 예상이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선도 지역으로 해당되어 있고요. 평균 3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인근 지역에 목동을 비롯해서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 지하철 2호선 신정역이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등 우수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 지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여의도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이 신정역 주변은 좀 오래된 그 주택가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비교적 낮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신정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많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포진은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 재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현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 경전철 목동선 그리고 원종 홍대선 경인고속도로 지화 사업 등 여러 가지 교통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5호선 하면요, 오피스 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업무 지역이랑 좀 가깝다고 합니다. 직주 근접 한번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자세한 입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는 그 위치가 여기거든요. 바로 신정역 옆입니다. 이 위치인데, 자, 위로는 5호선을 통해서 마곡지구로 갈 수 있고요. 자, 밑으로는 영등포, 또 길게는 종로까지도 이동이 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단지죠. 중심 업무단지들을 다 통할 수 있고요. 또 2호선을 통해서 서울 어디든지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강남을 가셔도 되고, 뭐 서울 전 지역을 다 다니시니까요. 또 경인고속도로가 통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이제 부천, 인천 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좀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신월-IC에서 여의도 구간이 지하화된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지하로 편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옆에는 또 갑자기 도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경기 남부 쪽으로 통하는 그 도로가 있고요. 좀만 지나면 이제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 서울에 이제 27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서 강북 쪽으로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교통 여건이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신정역 또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신정동 또한 교통 여건이 예전에 비하면은 훨씬 좋아진 여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바로 옆에 목동이 있습니다. 자, 목동은 교육 특화지구지요. 이 목동의 그 교육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또 그곳에 강서초등학교, 신서중학교, 금옥여고 등 여러 학교들이 소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대형 병원 또한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생활 인프라 또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이따 자세한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은 충분히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 부동산에서 입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호재들을 가지고 있나도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목동선입니다. 목동선은 경전철인데요. 경전철이라고 생각하시면 전부 다 지상으로 다니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목동선은 지하로 다니는 그 경전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월동에서 목동을 지나서 당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요. 자, 신월동 양천구민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전 구간 지하로 이어져 가지고 김포공항까지 노선 연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목동선이 들어서면 인근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첫 번째는 목동선을 들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서북광역철도입니다. 원종 홍대선인데요. 자, 부천 원종을 시작해서 이제 홍대 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목동선의 출발지가 신월역이거든요. 근데 신월역 또한 경유를 하기 때문에 자, 부천 원종에서 상암 홍대까지 연결하기가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목동선은 서울 도심 중에 이제 영등포 권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한다면은 서부 광역철도는 서울 중심권과 가까이 연결되는 교통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강북 횡단선인데요. 강북 순환선이라도 부릅니다. 자, 구간은 목동역에서 이제 청량리 구간까지 2021년 내년에 착공 예정이고요. 자, 지하철 9호선이 한강 남부를 동서로 가로지는 그런 노선이잖아요. 근데 이게 강북 횡단선은 그 강북을 동서로 횡단해서 강북판 9호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노선입니다. 자, 전 구간 지하로 건설되기 때문에 자, 급행 노선으로 운행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요. 이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지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저기 서인천 IC에서 신월 IC까지 지하화한다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항상 병목 형상이 심한 교통 체증 구간이었죠. 그 구간을 이렇게 지하로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상에는 차도와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자, 지상에 차도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고속도로보다는 서행을 하게 되겠죠. 서행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진출입로가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유동 인구가 확보될 것이고 이쪽의 상권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월드컵 대교네요. 드디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데요. 자, 마포와 상암, 강서, 목동과 연결되는 서울의 28번째 다리입니다. 현재에는 양천구에서 상암이나 은평으로 넘어가려면 이제 가양대교나 성산대교 쪽으로 뺑 둘러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면 바로 가깝게 진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천구에서 강북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겠지만 강북 쪽에서 양천으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겠죠. 이 월드컵 대교는. 자, 마지막은 양천구의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목재 1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나서 현재 이주를 한 단지도 있고, 현재 뭐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그 단계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뭐 호재 6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재들이 가리키는 것이 딱 하나예요. 이곳으로 인구 유입이 된다는 거죠. 인구 유입. 자,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거는 결국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호재들은 전부 다 지금 소개해드린 신정동, 신정역 주변의 투룸주택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자료들이니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참 어떻게 변화될지 굉장히 기대되는 호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신정동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있을까요? 네, 그럼 신정동에 투자를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평가 지역 위주로 투자하기라고 제가 썼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유명한 지역, 다른 사람이 다 좋다는 지역은 그들의 이제 그 투자 수익, 기대 수익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도 높아지고 그 수익률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지역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고요.
또 유동인구와 상주인구 구별하기. 자, 말 그대로 유동인구는 지나가는 인구거든요. 그냥 내 집 앞을 지나가는 인구지 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인구는 아닙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상업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겠지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주거용이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많은 곳이 나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투자 수익률 확인하기입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연 1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게 이득일지 1억을 투자해서 5천을 버는 게 이득일지 지금 세제가 많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 세금 부분 한번 산수를 한번 해보시면 이 투자 수익률을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이익일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위기는 곧 기회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어려운 시기라서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에 그 IMF 때 그때도 저는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 경매 시장이라는 데 가보면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를 그때 뭐 60%, 70%의 낙찰을 받아가시고 빌라 같은 경우는 뭐 30, 40%의 낙찰을 받아가는 경우들을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올라갔잖아요. 자, 누구한테는 위기인데 누구한테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꼭 기회로 만드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이걸 꼭 넣어봤습니다. 네, 저희 양천구 신정역 일대 시세 분석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세는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자, 임대가가 전세 시에는 2억 7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자, 서울 시내에서 이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 주택이 분양가 자체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출 금액은 1억 1,200만 원 또는 1억 1,600만 원 사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02-319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슈 저격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대표님? 네. 자,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뉴스는 이런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압승, 부동산 시장 꽉꽉 조이나 이런 제목인데요. 이거 저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다시 해보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쪽에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알아본 내용이 이겁니다. 첫 번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까? 자, 공약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완화한다라는 내용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 내용은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도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격들도 올라가고 하는데 안 변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죠.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의 기준이 안 바뀌고 있거든요. 자, 종합부동산세 내가 재산을 가진 만큼 부동산세 내겠다. 뭐 안 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20년 전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기간 동안 붕어빵 값은 거의 한 20배 올랐죠. 짜장면 값도 10배 올랐고. 오로지 안 변하는 거는 이 고가주택 기준. 이 고가주택 기준만 안 바뀌고 있거든요. 자, 공시지가 현실화를 하겠다고 공시지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른 거 좋아요. 자, 공시지가 올렸으면 고가주택의 기준도 현실에 맞춰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3기 신도시 탄력받고 분양가 상한제 추진될 것. 자, 분양가 상한제는 추진이 되겠죠.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거니까. 근데 3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데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 야당은 좀 반대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기존에 개발됐던 신도시에 대한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1기 신도시가 여기 하늘색이거든요. 대부분 가까운 데 있죠. 2기 신도시가 이제 녹색입니다. 파주, 운정, 김포, 뭐 검단, 옥정. 요 밑으로 가면 성남 판교나 광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좀 많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인천 검단,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양주, 옥정 같은 경우는 아직도 2기 신도시가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구만 지금 이주가 돼 있는 상태죠. 이 인구들이 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교통시설이 아직도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뭐 GTX가 착공을 한 해만 이러고 있죠. 지금 신도시가 계획이 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이 3기 신도시의 문제점도 이거일 거예요. 3기 신도시 개발하는 건 좋은데 이 많은 가구들이 이주를 해서 정확하게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언제쯤 만들어질까. 지금 계획들은 나와 있는데 그 많은 계획들이 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입자 보호 정책 도입, 급물살 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인데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면 지금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계약갱신 청구권. 자, 현재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습니다. 상가에 대해서만 지금 10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택도 4년이나 6년 한 차례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현재는 그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신 분들한테만 5%의 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이거를 전 가구로 확대를 한다는 거죠. 전 임대 가구로.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코로나 영향 지속, 총선 실망 매물 늘어날 수도. 자, 총선에서 실망한 사람은 누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매물은 좀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슈 정리 잘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고민 사연 만나볼 시간입니다. 혹시나 고민 있으신 분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고민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정부의 규제로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든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어떤지 대표님의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좀 자주 바뀌고 워낙 많다 보니까 헷갈리신 것 같아요. 한번 쉬운 설명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4.6%예요. 자, 원취득세가 4%고 부가세가 0.6%거든요. 근데 이걸 주택에 대해서만큼만 주택만 특혜를 주는 거죠. 주택은 1.1%에서 3.3%까지 해주겠다라는 이게 있었어요. 취득세를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주택자한테는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 올해 1월 1일부터예요. 1월 1일부터 다주택자한테. 자, 다주택자의 기준은 뭐냐? 1가구에 4주택부터는 4.6%를 내란 얘기입니다. 주택을 사도. 근데 이 1가구의 기준이 좀 중요합니다. 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하면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 가구 전체의 주택수를 합산하는 겁니다. 자, 뭐 본인이 한 가구를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한 가구를 가지고 있고 자녀가 한 가구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가구를 산다 그러면 이거 4주택이에요. 한 명만 본인 명의로만 뭐 4가구 아니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한 가구 전체에 4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4.6%의 취득세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임대 물건이 껴있다. 난 사업자를 내고 임대 물건이 껴있다고 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주소를 따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녀의 주택이 포함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포함이 됩니다. 30세 미만의 결혼 안 하신 자녀의 주택수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4주택부터는 전부 다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되고요. 임대사업자라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할인 혜택은 받으실 수 있어요. 75%, 85%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4주택부터는 4.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바뀐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1인당 주택수가 아니라 가구당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세미나는 개최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상담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대표님? 네, 저희가 매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요즘 좀 잠잠해져서 다시 시작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는 1:1 상담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개인에 대한 부동산 컨설팅이나 궁금증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전화 주시고요.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세미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황부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